안녕하세요. 굿모닝 제국의 송은영입니다. 저희 형태론 제대로 잘 마무리했는데 우리 문제 한번 풀어보면서 이런 문제가 나오는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고 이제 앞에서 배웠던 개념들 하나하나 적용해 보도록 할게요. 문제 푸는 건 게임 같지 않나요? 내가 익힌 거를 한번 이제 바로 해보는 거잖아요. 신나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해주시고 저희 교환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환을 다운로드 받아서 프린트까지 하신 다음에 문제 좀 풀어보시고 안 풀리는 문제도 일단 뭐 예문 정도 보시고 고민해보시고 그렇게 강의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33번까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로는 안 끝날 것 같고 두 강 정도 쪼개볼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뭐 그냥 쫙 들으셔도 되고 그래서 이번 시간 1번부터 같이 차근차근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통사와 비동사 나온다라고 했었던 거 생각이 나시죠? 통사적 합성어라는 거는 우리말의 문장별 방식에 맞는 것을 우리가 통사적 합성어라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흔들바위 같은 경우 좀 이슈가 있어요, 여러분. 왜냐면 우리가 흔들다와 바위가 만났다라고 이제 한다면 지금 다 대신에 어떤 어미가 와야 되는데 어미가 안 왔다라고 이제 보면 얘는 비통사죠. 지금 국립국어원견에는 얘를 비통사로 보고 있습니다. 비통사예요. 왜냐하면 이 다 대신에 이 바위를 꾸미는 그런 전성어미가 안 왔다. 그런데 이 전성어미 중에는 은는 을던 중에서 을이 있잖아요. 리을이 있어요. 리을. 리을 어미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얘가 이제 어미로 채워졌다라고 할 때 우리가 다 대신에 놀아보시오. 니은, 리을, 그리고 비읍, 그리고 시, 그리고 오와 같은 어미가 오면은 얘가 탈락하잖아요. 얘가 탈락하고 얘가 들어갔다라고 하는 맥락에서는 얘가 통사적 합성어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얘가 이제 비통사가 되는 거죠. 비통사. 근데 이렇게 보지 않고 그냥 다 대신에 어미가 오지 않았다라고 봐서 비통사라고 보는 게 바로 국립국어원 견해예요. 왜냐면 바위가 흔드는 게 아니라 바위가 흔들리는 거기 때문에 이게 안 왔다라고 이제 보더라고요. 그리고 여러분 감이 꽂은 감이에요. 이렇게 뭔가 짝대기 같은 데 이렇게 꽂은 감을 꽃감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확실하게 뭐 은과 같은 어미가 오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얘가 바로 뭐다? 그치, 비통사다. 비통사. 그래서 비통사로 묶인 것이고요. 그리고 2번을 보시면은 새가 뭡니까? 품사가. 그치? 새가 관형사죠. 이 관형사가 언니를 꾸며줬어. 그래서 관형사가 채원을 꾸민다라는 것은요, 여러분 통사적인 흐름입니다. 그래서 얘는 통사예요, 통사. 좋습니다. 관형사가 채원을 꾸몄기 때문에 통사예요. 그리고 척척박사는 척척이 부사죠. 그리고 부사가 바로 박사를 꾸미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사가 지금 채원을 꾸미고 있어요. 부사가 채원을 꾸미는 흐름은 여러분 비통사라는 거예요. 비통사. 비통사. 그리고 길짐승. 길짐승은 기는 짐승이에요. 기는 짐승. 길에 사는 짐승이 아니라 기는 짐승이에요. 기는 짐승. 그래서 이렇게 기다. 기다에서 요 다 대신에 지금 리을이 채워져 있는 거예요. 어미가 반드시 통사적 합성어에서는 채워져 있어야 된다라고 했잖아요. 채워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통사. 그 다음 얘는 높고 푸르다 등에 높아 푸르다 등에 연결어미가 없잖아요. 연결어미가 없기 때문에 얘는 맞아요. 비통사입니다. 비통사. 그리고 어린이. 어리다와 이가 만난 거죠. 어리다와 이가 만난 거예요. 지금 다 대신에 관형사형 어미 지금 니은이 온 형태입니다. 얘가 이렇게 꾸미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얘는 비통사예요, 통사예요? 맞아요. 통사가 되겠습니다. 통사. 좋아요. 그 다음 가져오다는 뭐가 만난 거예요? 가지다와 오가 만난 거. 가지다와 오다가 만난 거죠. 그럼 다 대신에 지금 뒤에 있는 오다와 연결하는 지금 어미가 어로 이렇게 왔어요. 어로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져오다가 됐기 때문에 어미가 채워져 있기 때문에 바로 통사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어요. 그럼 통사적 합성어로만 묶인 것은 따라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4번이에요. 4번. 예쁘죠, 여러분? 이렇게 체크하는 거에서 이렇게 한번 바꿔봤어요. 노력하는 송은영이에요. 예. 그 다음 2번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얘도 제가 나온다라고 했던 부분이었죠. 뭐였냐면 동사와 형용사 가리는 문제 그리고 품사 구분하는 문제입니다. 동사와 형용사는 같은 용언이고 같이 활용한다라는 흐름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헷갈려하기 쉬운 부분이에요. 의미상으로 접근한다고 해서 분명하게 구분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동사는 움직임과 작용이잖아. 형용사는 성질이나 상태잖아 라고 해도 잘 구분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몇 가지 어떤 구분점을 갖고 있었죠. 100% 통용되는 건 아니지만은 그와 같은 기준으로 움직이면은 어느 정도 형용사와 통사를 가릴 수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쵸? 생각이 나시죠? 근데 가장 기본적인 접근은 뭐냐면은 우리 크다와 같은 거는 크다는 여러분 동사도 되고 형용사도 돼요.
그러면 얘와 같은 거는 가장 1차적인 접근은 우리가 보고 있는 그 문장에서 동사의 활용 형태를 보이고 있으면 걔는 동사고요. 근데 기본형으로 노출돼 있으면은 형용사인데 우리가 의미상으로 이제 기본형으로 노출돼 있을 때도 움직임의 의미가 강하게 드러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동사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거든요. 근데 얘는 게임 끝이야. 크다 있잖아요. 크다. 근데 그 사이에 지금 뭐가 낀 거예요? 는이나 니은이 낀 거 현재 시제 선어말 어미죠. 앞에 받침이 있으면은 는이 삽입이 되고요. 우리가 받침이 없으면 니은이 들어간다라고 했습니다. 지금 니은이 이렇게 들어가. 니은. 그래서 니은이라는 거 현재 시제 선어말 어미 니은은요. 우리 동사에만 들어가는 활용의 형태입니다. 그래서 얘는 당연히 동사예요. 동사. 나무가 크다와 같은 크다는 형용사거든요. 근데 얘는 니은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동사죠. 그 다음에 여러분 안타. 아니하다. 얘도 지금 아니하다의 준말이 안타잖아요. 얘도 동사나 형용사로 가려질 수 있어요. 근데 안타, 아니하다, 못하다, 하다, 그 사총사 있잖아요. 못하다, 하다, 안타, 아니하다 그 사총사는 우리가 앞에 품사에 따라서 즉 얘네들은 본용어의 품사에 따라서 본용어이 동사면은 얘도 동사고 본용어이 형용사면은 얘도 형용사인 거예요. 그럼 얘가 중요한 거죠. 중시하다. 여러분 중시하다는 여러분 동사입니다. 중시하다는 동사이기 때문에 앞에 본용어이 동사이므로 이 안타가 바로 보조동사, 보동이가 되는 거예요. 보조동사. 그래서 얘는 동사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늙다는 슬픈 동사라고 했잖아요. 제가. 그렇죠? 우리 지금 아까 만나서 안녕하세요 라고 인사했죠. 인사하고 난 다음에 조금 늙었어요. 계속 진행이 되는 작용이고 늙다는 동사로만 쓰입니다. 근데 점다는 뭐예요? 점다는 형용사로만 쓰여요. 점다는 무조건 형용사고요. 늙다는 무조건 동사예요. 품사의 통용을 일으키는 단어가 아닙니다. 그냥 동사라고 취급하시면 돼요. 그럼 정답은 몇 번입니까, 여러분? 그렇죠? 다 동사이기 때문에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3번 문제 같이 가보도록 할게요. 우리 품사가 나머지 셋과 다른 하나는 에서 이제 품사 구별하는 문제 나왔고요. 제가 품사 구별하는 문제에서 접근해서 어떻게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했냐면은 항상 맞아요. 여러분 품사라는 거는 우리 그 해당되는 단어의 어떤 환경을 보셔야 돼요. 그 해당되는 단어만 빤히 쳐다보고 있다고 해서 그 품사가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밑줄 친 아이의 어떤 환경을 보시고 우리가 이제 품사를 해결을 하셔야 되는데 여러분 뜻이 단독으로 쓰일 때 여러분 뜻은 정체성이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뜻은요 단독으로 쓰일 때는 음형이 쓰이기도 해요. 음형. 너 그렇게 잘하는 듯 행동하지 마. 뭐 이렇게 할 때는 뜻이 의조명사로 쓰입니다. 그리고 뜻이 지금 뜻에 이렇게 하다라는 접사가 결합하면요. 새로운 단어가 탄생해요. 얘는 보조 형용사예요. 보조 형용사. 그래서 형용사가 됩니다. 그리고 또 뜻이 어간이랑 함께 쓰이면은 요 뜻이 바로 어미가 되기도 해요. 어미. 거기에서 지금 하다라는 접사가 결합해서 새로운 단어가 짜잔 만들어진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듯하다는 바로 앞에 본용어를 도와주는 보조 형용사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보조 형용사가 됩니다. 그래서 얘는 형용사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여러분 아직 우리가 많이 연습하지 않았잖아요. 근데 이제 시험 때까지 제 커리를 타 가시면서 많은 문제도 풀고 많이 연습도 하시면은 뭐 이런 건 사실 문제될 게 없어요. 사실 얘는 지금 좀 어렵게 느껴질 수 있겠지만 특히 초시생 같은 분들은 시험장에 가실 때쯤 되면요 박사가 됩니다. 박사. 이런 것 가지고 여러분 떨어지진 않아요. 다 연습이 되는 부분이죠. 근데 하지만 일정 정도의 어떤 연습 시간과 그리고 에너지는 투입을 하셔야 됩니다. 지금 그걸 하고 있는 거고요. 우리 대로 같은 경우는 대로는 조사 그리고 의조명사. 조사와 의조명사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좋다에서 다 대신에 지금 을이 왔잖아요. 을은 관형사형 어미죠. 그래서 얘는 관형어예요. 이렇게 관형어의 꾸밈을 받는 녀석은 바로 뭐가 쓰인다. 그리고 띄어쓰기가 완전하게 지금 되어 있는 상태이기도 하고요. 얘는 바로 의존명사입니다. 의존명사. 그렇기 때문에 얘는 의존명사이므로 그쵸? 명사다라고 이제 보시면 돼요. 명사다. 여러분 뜻이 이렇게 의조명사로 쓰일 때가 있고 그리고 하다가 결합하면 보조 형용사로 쓰인다라고 했잖아요. 지금 박다에서 다 대신에 은이라는 관형사형 어미가 왔습니다. 그리고 얘를 지금 꾸미고 있는 형국이에요. 그래서 관형어의 꾸밈을 받으면서 뜻이 단독으로 띄어쓰기가 된 채 지금 쓰이고 있기 때문에 얘는 바로 뭐다? 의조명사예요. 의조명사. 그리고 자기가 아는 만큼 보인다. 여러분 알다죠? 알다. 다 대신에 바로 무엇입니까? 그치? 는이에요. 는.
다 대신에 는. 여러분, 그러면 여기서 리을이 왜 탈락했어요? 우리 지금 이 문제와 직접적인 관련은 없지만 우리 배웠던 내용이죠. 의문론에서 리을 탈락 현상이 지금 반영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미 자리에 우리가 놀아보시오. 니은, 리을, 비읍, 그리고 시, 그리고 오와 같은 어미가 오면은 앞에 있는 리을이 탈락한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아는이 된 형국이고요. 그리고 는이라는 관형사형 어미가 얘를 꾸며주고 있기 때문에 만큼은 바로 뭐다? 의존명사예요. 지금 여기서 쓰이는 만큼 그리고 대로는 어떤 가능성이 있는 녀석들이냐면은 의존명사로 쓰일 때도 있지만은 조사로 쓰일 때도 있어요. 나만큼 해라고 할 때, 그리고 나는 나대로, 뭐 너는 너대로 할 때는 얘가 조사로 쓰이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품사가 나머지와 다른 하나는 바로 1번입니다. 1번만 보조 형용사로 쓰이고 있고요. 나머지는 모두 의존명사로 명사로 쓰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어요. 너무 중요하고도 또 나올 가능성이 농후한 잘 준비를 해야 되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예,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4번 문제 같이 가볼까요? 다음 중 파생어끼리 짝지어진 것은 바로 무엇인가? 라고 했어요. 여러분 파생어라는 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접사와 어근의 결합으로 이루어진 것을 우리가 파생어라고 볼 수가 있죠. 접사와 어근의 결합. 파생이라는 말이 들어가는 순간 여러분이 그 흐름 안에는 반드시 접사의 개입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셔야 됩니다. 접사, 파생어예요. 접사, 파생어. 그러면 접사를 찾아보시면서 우리가 분석을 해보시면 될 것 같은데 사실 형태수가 2개 이상으로 이루어져서 파생어가 되고 합성어가 되잖아요. 그럴 때 우리가 이제 그 해당되는 단어를 가장 직접적인 관련을 갖고 있는 2개의 덩어리로 끊어요. 이렇게 쪼갭니다. 그걸 바로 직접 구성요소 분석이라고 해요. 2가지로 잘 쪼갤 때 여러분이 바른 접근을 할 수가 있거든요. 동화책을 동과 화책으로 끊으시는 분은 없죠. 어떻게 끊습니까? 동화와 책으로 이렇게 끊을 수가 있잖아요. 근데 동화도 실질적인 뜻을 가지고 있는 어근이고 그리고 책도 실질적인 뜻을 갖고 있는 어근이에요. 어근과 어근의 결합이므로 얘가 바로 무엇이 됩니까? 합성어가 돼요. 합성어. 합성어. 여러분 색상은 책도 한자어고요. 그리고 상도 한자어예요. 이런 경우는 이제 견해에 따라서 2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이 책상이 그냥 우리나라에서 그냥 하나의 단어로 쓰이고 있기 때문에 그냥 단일어로 보다가 아니라 보자. 단일어로 보자라는 견해가 있고요. 야, 한자라는 것은 하나하나가 뜻을 갖고 있잖아. 그럼 책도 뜻을 갖고 있고 상도 뜻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책상을 이 책과 상어로 결합된 합성어로 보자라는 견해도 있어요. 그래서 단일어 혹은 합성어로 보자라는 그 2가지의 견해가 있습니다. 예. 그 다음 맨손 그리고 을보 한번 볼게요. 맨은 대표적으로 우리가 정리했던 아무것도 같지 않은 아무것도 없는 이러한 접사로 쓰이고 있는 맥락이고요. 그리고 을보에서도 여러분 무엇입니까? 얘가 그치 접사로 쓰이고 있어요. 그래서 둘 다 파생어로 묶인 것은 정답은 2번이고요. 시동생에서 시 여러분 접사로 우리 공부하고 연습하고 왔던 부분이죠. 여러분 시는 바로 남편의 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어깨에도 단독으로 실질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어근이고요. 그리고 동무도 어근이야. 그래서 얘네 둘은 둘 다 파생어고요. 얘도 파생어, 얘는 합성어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크다는 단일어죠, 여러분. 단일어. 그래서 우리가 단은 무시하고 그냥 크 앞에 우리 어간에 해당하는 부분이 뭔가 접사가 왔다든가 그리고 어근이 또 하나 왔다든가 하는 맥락이 아닙니다. 얘는 단일어예요. 단일어인데 얘는 다를 무시한다고 치면은 요 복이라는 어근에 스럽이라는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그런 접사가 결합을 했잖아요. 얘는 파생어죠. 파생어. 그래서 파생어끼리만 묶인 것은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좋아요. 그 다음 5번 문제 같이 가볼게요. 여러분 밑줄 친 단어의 품사가 나머지 색과 다른 것은 바로 무엇인가? 이런 문제가 나온다고요. 이 문제를 알기 위해서 제가 굉장히 목에 핏줄이 서도록 외친 게 있어요. 이건 뭐냐? 이와 희는 부사로 만들어주는 접사라는 거예요. 부사와 전미사예요. 아예 부사로 만들어주는 전미사라는 거예요. 부사와 전미사이고 그리고 여러분 개, 아서, 어서 그리고 도록은 개와 아서, 어서, 도록은 바로 무엇이다? 그쵸? 얘는 어미라고 했어요. 어미. 어미라는 것은 여전히 얘 품사가 바로 뭐다? 동사 아니면 형용사라는 거다. 여전히 품사가 용언이라는 거다라는 거라고 했어요. 그럼 일단 우리가 기계적으로 보시면 얘는 희가 결합했고요. 얘는 개가 결합했고요. 얘는 이가 결합했고요. 얘는 개가 이제 결합을 했습니다. 그러면 희가 결합한 요 희는 그쵸? 가득히는 바로 우리 완전하게 가득하다에서 희라는 부사와 전미사가 결합해서 아예 부사가 된 녀석이에요. 그래서 얘는 뭐가 된다? 부사가 된다라는 거죠. 부사가 된다. 그리고 바람이 가볍게 부는 날씨에 기분이 좋았다라고 했어요. 요 개는
가볍다에 그쵸? 개라는 코스염 붙인 거 완전하게 품사가 바뀌는 것이 아니라 그냥 분장한 거라고 했죠. 잠시 그 문장 안에서만 부사처럼 기능하기 위해서 지금 부사형 전성 어미를 붙이고 있는 거예요. 여전히 얘는 어간이고 얘는 어미다라고 이제 접근이 되면은 얘는 용언이라는 거죠. 그래서 가볍다는 형용사죠. 형용사 요 녀석이 개를 붙여서 지금 활용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이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이는 그쵸? 부사 전미사예요. 완전하게 부사로 만들어주는 녀석이에요. 얘는 부사예요, 부사. 그럼 얘가 이제 문제예요. 선생님, 여기서 걔가 되다라는 그러한 용언에 지금 개라는 어미가 붙어서 활용한 거죠 라고 하는데 그게 아니죠. 왜냐면 우리가 반죽이 되게 묵다라는 것은 바로 무엇이에요? 묽은 정도가 크다, 심하다를 의미합니다. 얘는 그냥 되게라는 하나의 부사에 우연히 개라는 말이 들어간 거예요. 우연히 개라는 말이 들어간 겁니다. 개가 어미가 아니에요. 왜냐면 되다가 지금 여기 들어간 맥락이 아니잖아요. 되다는 뭐예요? 그죠? 물기가 없이 빡빡하다라는 그런 의미죠. 물기가 없이 빡빡하다는 의미가 어떻게 들어가요? 이게 묵다라는 의미가 있는데 만약에 이런 맥락도 있을 수 있어요. 야, 밥이 조금 되게 되어야 되지 않겠니? 된 밥을 좋아하는 분이야. 그래서 밥을 좀 되게 해야 돼 라고 할 때는 걔가 어미가 됩니다. 그래서 얘는 되다는 이제 형용사가 되는데 여기서는 아니에요. 많이 묽어. 너무 묽어 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되다가 활용한 맥락이 아니라는 것이 보여야 돼요. 그래서 얘는 그냥 우연히 걔가 들어간 것이기 때문에 얘는 되게가 그냥 부사예요. 부사. 그래서 정답은 2번만 형용사이므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짠! 이렇게 아주 의미 있는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6번 문제 같이 가볼까요? 이것도 이제 형태소와 단어 분석할 때 제가 나온다고 한다면 이 문제가 나옵니다라고 해서 우리가 거의 이제 자립 형태소인 것들은 우리가 실질, 자실이었고 그리고 의존 형태소인 것들은 형식 형태소와 이제 짝꿍을 이루었습니다. 의형이었어요. 그런데 유일하게 우리 용언의 어간에 해당하는 것만 의존 형태소이면서 실질 형태소이기 때문에 짝꿍의 맥락이 의실로 다르다고 했어요. 한번 이 형태소로 구별을 해볼게요. 영희는 책을 놓고 집에 다 이렇게 되잖아요. 그랬을 때 영희는 바로 뭐예요? 영희는 자립이면서 실질 형태소예요. 그치? 명사니까는. 는 조사는 바로 무엇입니까? 의존이면서 형식 형태소예요. 의형이에요. 책은요. 자립이면서 실질. 을은 조사죠. 의존이면서 형식. 그리고 여러분 얘가 이제 문제인 거잖아요. 이 노타에서 그쵸? 어간이죠. 이 어간 요 녀석이 바로 의존이에요. 절대로 간만 못 쓰잖아요. 너 밥 먹! 이렇게 못하는 거죠. 먹! 이렇게 못하는 것이기 때문에 얘가 지금 의존 형태소예요. 하지만 노코에서 실질적인 의미를 담당하는 아이는 고가 아니라 바로 노이기 때문에 얘는 바로 실질 형태소예요. 얘만 짝꿍의 맥락이 다르잖아요. 얘만 의실이잖아요. 그리고 이 고는 의형. 그리고 집 명사죠. 그래서 얘는 자실, 자립이면서 실질 형태소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애 조사이기 때문에 역시 의실이고요. 의존이면서 아니죠. 의존이면서 형식이죠. 의존이면서 형식. 가다에서 어간이잖아요. 이 어간 또한 의존 형태소이면서 그치, 실질 형태소가 되겠고요. 그리고 at과 다는 둘 다 그쵸, 어미기 때문에 얘는 의존 형태소이면서 형식 형태소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의존이면서 실질적인 아이들 한번 묶어볼까요? 얘네죠. 얘네 그 다음에 또 여기 여기. 그래서 노와 가를 보여주고 있는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얘가 의존이면서 실질이잖아요. 이런 문제 나올 수 있어요. 그 다음 우리 7번 문제 같이 가볼까요? 단어의 쓰임이 다른 것은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는 어디서 공부를 했던 내용입니까? 그 저희 품사에서 대명사에서 공부를 했던 내용이죠. 제가 대명사는 문제가 어떻게 나온다라고 했냐면은 대명사는 어떤 지식적인 부분을 묻는다기보다는 실제 쓰임 안에서 그 대명사가 무엇을 가리키는가 맥락을 읽어낼 수 있는 힘이 있는가에 대한 문제가 나오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의 어떤 특수성 그리고 당신이라는 말도 굉장히 다양한 의미로 쓰이기 때문에 당신이라는 말의 어떤 특수성에 대해서 문제로 나올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지금 볼게요. 영희야, 이번에는 우리끼리 다녀올게. 지금 일반적으로 우리에 대한 접근은 말을 하는 화자, 그리고 듣는 청자, 그리고 이제 화자, 청자 근처에 있는 많은 사람들, 그 사람들을 모두 포괄하는 개념으로 우리가 우리를 씁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우리는 바로 뭐냐면은 우리끼리 다녀올게라고 했기 때문에 청자 제외했어요. 청자 제외. 선생님, 얘네 5번까지 있나요? 제가 이제 기출문제를 통해서 이제 가지고 오고 있는데 국회직 문제라든가 이제 서울시 과거의 문제들은 오지선다였습니다. 여러분 사지선다한 게 너무도 감사한 일이에요. 이제 공무원은 정말 대박입니다, 여러분. 3과목밖에 안 보지.
사지선다지 알차게 공부 잘해두시고 특히 국어 잘 잡으시면요 붙을 수 있습니다. 갑자기 제가 공무원 시험에 예찬을 했어요. 청자 제외고요. 그 다음에 우리 회사는 우리 손으로 지켜야 합니다 라고 할 때 우리, 그쵸? 화자, 청자 둘 다 포함이에요. 화자, 청자 둘 다 포함의 맥락으로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 야유회는 안 가나요? 라고 할 때 역시 마찬가지로 부장도 포함, 그리고 말을 하는 나도 포함, 화자, 청자 둘 다 포함. 맞아요. 철수야, 우리끼리 영화 보러 갈까? 라고 할 때도 끼리라는 말이 들어가서 약간 착각을 할 수가 있지만은 철수 포함이죠. 야, 나, 말하는 나도 포함이고, 야, 우리끼리, 나, 너 다 포함해서 우리 영화 보러 갈까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화자, 청자 둘 다 포함되고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돼요. 그래서 맞고, 우리 모두 힘을 합칩시다 라고 했어요. 여러분, 우리 역시 화자, 청자 둘 다 포함이에요. 그럼 이 녀석만 지금 청자가 제외가 되었기 때문에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1번. 8번 같이 가볼까요? 폼사를 잘못 밝힌 것은 바로 무엇인가? 폼사 9번 문제가 이 형태론의 가장 핵심적이고 빈출되는 이제 문제입니다. 폼사를 보려면 여러분, 특히 이제 뭐 수와 관련된 말이 나와요. 그럼 얘가 어떤 가능성이 있는 아이냐면 우리가 수사일 가능성도 있고 또 수관형사일 가능성도 있어요. 또 때로는 뭐 우리가 뭐 첫째, 둘째, 우리 집 첫째는 뭐를 하고 둘째는 뭐를 해야 할 때는 이 명사의 가능성도 좀 있는 녀석이긴 합니다. 저희가 다 요 교재에서 다 공부를 하고 연습을 하고 왔던 부분이에요. 그랬을 때 얘가 지금 뒤에 오는 권을 꾸며주고 있어요. 권은 바로 단위성 의존명사이죠. 이 권이 단위성 의존명사이기 때문에 바로 다섯은 여러분 맞아요. 수관형사가 됩니다. 수관형사. 이 수관형사가 바로 권을 꾸며줘요. 그래서 얘는 폼사가 관형사예요. 여러분 만약에 폼사가 수사이려면 조사가 결합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쵸? 수사는 체언이니까. 근데 여기서 다섯 뒤에 지금 조사가 결합 못해요. 그리고 뒤에 오는 대신에 단위성 의존명사 권을 꾸미고 있기 때문에 얘는 관형사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여러분 10단은 바로 뭐죠? 얘는 10단은 무조건 보조 용언으로밖에 못 쓰이는 녀석이라고 했죠? 그리고 폼사의 정체도 뚜렷하게 정해져 있습니다. 얘는 보형이에요. 보조 형용사. 보조 형용사. 학교에서 재미있는 노래를 배웠어요. 얘 진짜로 저희 중요하게 공부했던 거 생각이 나시죠? 얘는 왜 중요하냐? 조사 같지 않아서. 조사 같지 않은데 조사예요. 이렇게도 말이 되죠. 어미가 빠지면 원래 말이 안 돼야 되거든요. 근데 이렇게 해도 말이 돼요. 나 노래 배웠어. 말이 됩니다. 거기에 말이 되는 어미까지 마무리가 된 그런 문장의 끝에 지금 요라는 보조사를 하나 더 얹은 겁니다. 그래서 요라는 게 바로 보조사예요. 정말 보조사 같지 않죠? 어미 같잖아요. 아니라고 했어요. 보조사라고 했어요. 예, 맞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 및. 지금 밑을 보시면은, 정치, 경제, 및 부사. 얘도 제가, 정말 부사 같지 않다. 접속 조사로 굉장히 많이 착각한다라고 했던 부분인데요. 요 밑도 이제 말과 말을 연결해주면서 쓰이는 맥락으로 접속 부사에 해당을 합니다. 부사 맞아요. 그래서, 얘만 틀렸네.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우리 9번 문제 갈게요. 요것도 문제로 나온다라고 했잖아요. 여러분, 우리 용언의 종류에는 이제 뭐 당연히 용언이 하나만 보이면은 걔는 본용언이죠. 근데 용언이 두 개가 연달아 나와요. 그러면은 본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본보일 수도 있습니다. 본용언 플러스 본용언일 수도 있고, 그리고 본용언 플러스 보조용언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걸 이제 잘 잡으시면 되겠는데, 어머니가 바구니를 들고 가셨다라고 했어요. 여러분, 제가 보조용언을 잡는 가장 1차적인 방법은 이 사전적인 1번의 뜻을 갖고 있냐, 가다를 여러분이 머릿속에 인식을 할 때 사전적인 의미 1번 뜻이 있냐라는 거예요. 가다가 바로 무엇입니까? 뚝뚝 뚜벅뚜벅 이동하다잖아요. 이동하다. 옮기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 의미가 있죠. 바구니를 들고 얘는 당연히 본용언이야. 얘는 앞에 나오는 용어는 반드시 본용언이에요. 바구니를 들고 간 거예요. 간 거. 1번 뜻이 있잖아요. 그럼 얘는 본용언이지. 본용언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버리다. 쓰레기통에 넣었다. 폐기 처분하다. 뭐 그런 의미가 있습니까? 없죠. 그래서 나가는 행위가 이미 완료가 됐다를 의미하는 우리 사실 이렇게도 연습이 안 될 경우를 대비해서 보조동사라든가 보조형용사로 쓰이는 많은 경우들을 또 연습을 하고 왔어요. 생각이 나시죠? 하나는 다 봤던 거. 보조동사, 보조형용사로 쓰이는 맥락이 뭐 되게 많은 건 아니다. 그냥 이런 문제 잘 해결하려면 이런 것들 많이 보시고 외우시면 된다라고 했었어요. 그래서 밖으로 나가버렸다라고 했어요. 밖으로 나가버렸다. 얘는 그쵸 완료의 의미를 더하는 보조용언이죠. 앞에 나오는 본용언의 의미가 완료됐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왜냐면 버리다의 의미가 없잖아요.
이 본보의 관계예요. 그리고 자고 나다. 근데 우리가 이제 나다라는 의미를 단독으로 많이 안 써요. 그리고 나다의 1번 뜻이 뭐지라는 생각도 들 겁니다. 여러분, 나다는 뭔가 생산하다, 뭔가 생기다, 뭐 그런 의미예요. 근데 자고 나다도 마찬가지로 이 나다의 어떤 1번 뜻으로 쓰이는 게 아니라 잔 행위가 완료가 됐다. 라는 의미로, 그죠? 뭐 뭔가 잤다라는 그런 의미로 지금 쓰이고 있기 때문에 얘는 본용어 플러스 보조용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먹어보자. 여러분, 보다가 이렇게 눈으로 시각적인 능력을 가지고 뭔가를 인지하다라는 그런 의미잖아요. 그런 의미로 쓰였나요? 그러니까 나도 그거 한번 먹어보자라고 할 때 먹어서 먹은 걸 봐. 어떤 상황이에요? 술 먹고 다음날, 그쵸? 술 먹고 다음날 우리가 먹은 거 가끔 보잖아요. 다음날 아니고 뭐 그날 당일도 가끔 볼 수가 있고. 그래서 얘는 본용어 플러스 보조용어이죠. 어떻게 먹은 걸 봅니까? 이거는 한번 해보자. 한번 시행해보자. 시도해보자. 그런 맥락이라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다는 이제 보조용어로 쓰일 때 두 가지의 경우가 있다라고 했잖아요. 시행해보자, 해보자, 시도해보자 라는 그런 의미가 있고요. 그리고 추측의 의미. 참 걔가 예쁜가 보다라고 할 때 이제 그 추측의 의미가 또 있을 수 있다라고 있습니다. 다 본보다. 그런데 1번만 본이기 때문에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문제 같이 가볼까요? 10번이죠. 10번. 밑줄 친 단어의 쓰임이 맞는 것은 이라고 했습니다. 지금 얘는 어디에서 공부했던 내용이고 어떻게 연결이 되고 있냐면 우리가 용언 공부했습니다. 그 용언에서 활용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우리가 활용을 할 때 규칙 활용을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불규칙 활용을 하기도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활용된 결과값이 제대로 됐냐, 제대로 표기가 됐냐를 지금 말하고 있죠. 여러분, 은행잎이 노랗다가 기본형입니다. 노랗다. 사실 은행잎이 노래라고 하려면 한번 해볼게요. 여기 다 대신에 지금 아나 어가 오죠. 아나 어가 옵니다. 그럼 얘가 용언의 어간어미가 다 바뀌는 흐름으로 히읗 탈락하고요. 그리고 아나어는 이모음이 돼. 얘는 아예 탈락하고 히읗은 탈락하고 아나어는 이모음이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노래가 돼요. 노래. 근데 그런 것을 바로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은 히읗 불규칙 활용이라고 해요. 그런데 이 히읗 불규칙 활용의 좀 큰 범주로 가보면 지금 아어라는 건 모음어미잖아요. 이 모음어미가 오는 경우가 아니라 그냥 니은으로 시작하는 어미가 와요. 니은 시작 어미가 와도 앞에 있는 히읗이 탈락하는 경우들이 발생을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노랗다에 다 대신에 니가 왔어. 그래서 얘가 탈락하는 거. 얘도 히읗 불규칙 활용이라고 했어요. 여기서 하나만 더 해볼게요, 여러분. 뒤에 가서 공부를 하는 거긴 한데 지금 이 니는 말과 말이 이어지는 과정에서 나온 연결어미죠. 그런데 얘가 종결어미로 들어간다? 그냥 끝나는 거야. 은행잎이 그렇게 노라니? 이렇게 이제 할 때 이건 종결어미로 니가 옵니다. 그러면 옛날에는 당연히 히읗 불규칙 활용이 적용이 됐기 때문에 이 히읗이 탈락한 형태의 노라니만 맞았어. 얘만 맞았어요. 근데 얘가 이제 2017년인가 15년인가 연도 기억이 잘 안 나는데 그때 이제 표준어가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히읗이 살아있는 형태도 뭐가 된다? 표준어가 된다. 그래서 얘도 맞고요. 얘도 맞아요. 선생님, 니만 돼요? 니만 안 돼. 나도 돼. 노랗냐? 노랗니? 노랗네. 다 돼요. 세 개가. 그래서 히읗이 살아있는 형태도 표준어가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얘는 연결어미이기 때문에 그냥 히읗이 탈락을 반드시 해야 돼요. 노란이만 맞습니다. 노란이만 맞아요. 얘는 맞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얘 기본형이 뭐예요? 씻다죠. 씻다. 이거 우리 연습했던 거다. 그쵸? 우리 문법형 교재에서 연습했던 거죠? 씻다에서 다 대신에 지금 고가 왔어요. 여러분 고의 정체성 고민해보시면은 고는 모음어미가 아니라 자음어미라는 것이 보일 겁니다. 이렇게 자음어미가 올 때는 어떻게 된다? 그냥 식고가 되죠. 우리가 불규칙 활용이 일어나는 경우는 모음어미가 오는 경우인데 얘가 모음어미가 와. 그래서 고 대신에 어가 오면은 실어가 되죠. 그래서 이렇게 리을로 바뀌어. 그런데 여기서는 고라는 자음어미가 왔기 때문에 불규칙 활용이 일어나는 환경이 아닙니다. 그래서 식고가 맞죠. 식고. 얘는 틀렸어요. 그러면 얘요. 얘는 기본형이 뭐냐면은 커다랗다예요. 커다랗다. 만약에 다 대신에 씁니다가 와. 그러면은 얘가 어떻게 돼요? 여기다 쓸까? 커다랗습니다. 얘 맞죠? 그리고 지금 칸이 없어서 여기다 쓸게요. 커다랗다에 뭐가 오냐면은
지금 여기에 at과 at이라는 관형사형 어미가 아니 관형사형 어미가 아니라 과거형의 어미가 오는 거예요. at과 at. 과거에 그랬다. 이렇게 오고 다 대신에 습니다가 오는 거예요. 그럴 경우에 어떻게 활용이 되는지 한번 볼게요. 지금 이 at과 at이라는 어미는 모음어미잖아요. 어로 출발하고 있기 때문에 모음어미입니다. 모음어미가 올 때는 얘가 탈락해. 얘가 탈락해요. 그래서 얘가 어떻게 되냐면 커다, 그쵸? 아와 어는 또 이모음이 되기 때문에 히읗불규칙 활용의 현상으로 커다랬습니다가 돼요. 그래서 어떻게 된다? 커다랬습니다. 이거 두 개가 맞아요. 어느 경우에도 얘는 맞지 않습니다. 커다랗습니다가 오든지 아니면은 여기에 아덧이라는 과거형의 어떤 과거 시제 선어말 어미가 오면은 모음어미이기 때문에 히읗불규칙 활용이 적용이 돼서 커다랬습니다가 되든지 이렇게 둘 중에 하나여야 되는데 얘는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틀린 설명이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볼게요. 푸다는 유일하게 우불규칙 활용이 나타나는 녀석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다가 있을 때는, 자음어미가 있을 때는 이 우가 살아있죠. 근데 여기서 모음어미가 오잖아요. 그럼 이 어간에 우가 탈락을 합니다. 그래서 뭐가 되냐면 퍼가 돼요. 퍼. 그래서 밥을 펐다. 이렇게 돼요. 여기서 적용되는 불규칙 현상은 바로 우불규칙 활용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래서 정답은 여러분 몇 번입니까? 1번이 되겠습니다. 11번 같이 갈게요. 우리 뭐가 있죠? 보조사 문제죠. 또 뭐가 문제예요? 부사격 조사 문제예요. 문제라는 거는 너무 종류가 많다라는 거죠. 보조사 종류가 너무 많고 부사격 조사 종류가 너무 많고 어미 종류가 너무 많고 접사 종류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그것들에 대한 어떤 세부적인 내용을 묻는 문제가 나오면은 당황하기 십상이죠. 좀 많이 연습을 안 하신 분들은. 그리고 이제 앞에서 제가 언급을 했다시피 이 는이라는 그 보조사는 대표적으로 우리가 대조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대조. 예를 들어서 여자는 약하나 어머니는 강하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러면은 는은 지금 여자 어머니를 대조하고 차이점에 주목해서 우리가 대조하는 맥락에서 는이 나왔기 때문에 얘는 대조의 보조사가 맞아요. 대조. 그렇게 가다가는 지각하겠다. 얘는 대조가 아니죠. 뭔가 비교하고 견주는 맥락이 보이지 않아요. 그럼 얘가 는이 가장 대표적으로 대조의 의미로 쓰인다라고 하지만 여기서 대조가 아니라는 것만 알아도 여러분이 이제 답을 고를 수 있었는데 그냥 기계적으로 문제를 푸신 거죠. 대조는 은는은 대조야 라고 이제 접근하셨던 분들은 많이 틀리셨어요. 는은 어떤 대상이 다른 것과 대조됨을 나타낸다라고 했어요. 어떤 대상이 다른 것과 대조됨을 나타낸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 경우는 대조됨을 나타내지만 여기서는 사실 얘 빼고 말해도 된다요. 그렇게 천천히 가다가 지각하겠다라고 해도 돼요. 그렇게 천천히 가다가 지각하겠다. 근데 는을 붙여볼게요. 야, 그렇게 천천히 가다가는 지각하겠다라고 할 때는 요 의미를 강조하고자 우리가 는을 붙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는이 여기서는 강조의 의미로 쓰고 있어요. 강조의 의미로. 여러분 은는이라는 보조사 굉장히 쓰임이 많죠. 대조의 의미로도 쓰이고요. 강조의 의미로도 쓰입니다. 또 어떤 의미로 쓰이냐면은 오늘은 금요일이다. 할 때도 은이 쓰이잖아요. 주로 이제 우리가 주격조사 자리에 대신 많이 처리가 되는데 얘는 뭐를 의미하냐면 화제. 금요일인 것의 화제가 오늘이다. 화제를 의미할 때도 은는이 쓰입니다. 대표적으로 세 가지 뜻으로 쓰입니다. 은는은 대조, 그리고 강조, 그리고 화제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정답은 1번이고요. 웃지만 말고, 그쵸? 제한, 한정의 의미를 갖고 있다라는 거 맞고요. 대로가 조사로 쓰였잖아요. 그래서 앞에 오는 체언을 따로 구별하고 있을 때 우리가 조사의 의미로 쓰이고요. 그리고 조차는 어떤 것이 포함되고, 그쵸? 바람이 더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조차도 그 위에 더함을 의미하는 우리 보조사의 의미로 정리했던 부분입니다. 정답은 1번이에요. 예. 1번. 그 다음 12번을 같이 갈게요. 역시 품사가 다른 하나는 이라고 있습니다. 품사가 다른 하나는 우리가 앞에서 봤던 맥락이 또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이 지금 뭐를 꾸며주고 있나요? 그렇죠. 권을 꾸며주고 있습니다. 권을. 그 가방에 소설책 한 권이 들어가 있다라고 할 때 권이 그쵸. 단위성 의존명사잖아요. 얘는 수관형사, 관형사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한둘. 한둘과 우리 정리하고 왔던 내용이다. 그쵸? 한두의 차이.
무엇일까요? 한둘을 가지고 문장을 만들어 보면은 야 그런 사람이 한둘이 아니야 라고 해요.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농부가 한둘이 눈에 띌 뿐 한적했다. 농부가 한둘만 눈에 띌 뿐 한적했다라고 해서 한둘이 이나 만이 지금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럼 이나 만은 조사죠. 이렇게 조사가 결합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얘가 체언이라는 겁니다. 체언 안에서 이렇게 수적 개념을 갖고 있는 것을 바로 무엇이라고 합니까? 그쵸, 수사라고 하죠. 그래서 얘는 수사예요, 수사. 여기에 조사가 결합하는 것이 가능해요. 좋습니다. 일단 두 사람은 할 때 두가 사람을 꾸며주고 있어요. 여러분 사람은 단위성 의조명사는 아니고요. 그냥 명사인데 우리가 어떤 뭐 사람이 이제 단위성 의조명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제 수관정사가 자연스럽게 옵니다. 그래서 얘는 관형사가 되겠고요. 그리고 성류가 두세 개. 맞아요. 지금 개를 꾸며주고 있고요. 우리가 딱히 예문을 따로 만들지 않아도 얘가 수관형사로 쓰이고 있음이 잘 보이실 거예요. 그래서 관형사입니다. 이 문제의 핵심은 바로 무엇이냐면 품사의 통용 안에서 우리가 수사냐, 뭐 관형사냐를 구분하는 문제였고요. 환경에 따라서 구분한다라는 기준점을 우리 분명하게 공부를 했고 그것을 적용하면은 쉽게 해결이 되는 그런 포인트였습니다. 정답은 몇 번인가요? 그래서 2번이 되겠습니다. 우리 13번부터는 다음 강의에서 연결해 볼게요. 여러분 문제 푸니까 좀 속이 시원하시죠? 아 이렇게 소화되는구나 라는 생각이 드시죠? 교환에 뭐 뒤에 문제까지 더불어 고민해 보시고 그리고 다음 강의 연달아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강의에서 뵐게요.